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주차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 기출 지문 풀이 하면서 36회 기출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오후반은 좀 힘들긴 해요. 솔직히 힘든데 효과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제 혼자서 하려고 그러면은 복습 시간이 길어지는데 오전 수업 2시에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3시부터 딱 50분씩 2번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 한 거하고 오늘 한 거하고 기출지문 있는 것만 그림책 안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 나온 36개 기출을 풀어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리고 5, 6월 달에 가서 기출 문제집을 풀 겁니다. 따로. 그때 가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목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진도 나가는 방향은.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습하는 것보다는 듣는 거를 추천을 드리니까 그렇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눈 뜨고 그리고 안 나오신 분들 결석하지 말라고 좀 말 좀 전해주고 그렇죠? 얼굴 까먹겠다고 그죠? 그렇게 설명 좀 드려주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요. 우리 부동산 공법을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공법은 뭐라 했습니까?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뭘 한다? 계획을 만든다.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뭘 배우는 거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데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는지를 꼭 인식을 하셔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본적인 숙부를 할 수가 있다. 뭘 규제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위에서 뭐가 있어요?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 가지고 광역계획권이 정해진다라고 한다면 광역계획권 장기발전방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 계획을 만든다고 했고 그렇죠? 광역시설 정비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어디 서울시라는 동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할구역에 대하여 뭘 만들고 도시의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고양시라는 뭐다? 관할구역에 대해서 뭐죠? 도시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러면서 관할구역 단위의 계획을 배우는데 그게 뭐다? 도시계획인데 그 도시계획은 뭐예요? 기본계획으로 스케치하고 관리계획으로 본 그림을 그린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우리가 배우는 공법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대부분의 공법의 내용이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은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 부합해야 한다.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뭐다? 우선한다.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50견이 있어가지고 팔을 못 올리겠네. 봐봐. 다음 페이지 내리고 할게요. 그러면 내용에서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도시관리계획이 있을 거예요. 시작. 도시관리계획. 그러면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코자하는 게 뭐냐는 거를 저번 시간 끝날 때 다 얘기해 줬었어요. 그리고 어디 만드는 거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개발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서울시장은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관할구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관할구역이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고 했었죠. 그럼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의 도시계획, 고양시라는 관할구역의 도시계획, 파주시라는 뭐다? 관할구역의 도시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번 수업 얘기할 때 여당 주최를 해가지고 요즘에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경북 대구 통합특별시 이거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역시
전남 광주는 통과가 됐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3월 5일 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공포가 됐어요. 3월 5일 날. 이해가 하셨어요? 그래서 주택법은 이미 개정이 됐는데 통합특별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뭐라고요? 통합특별시장이 여기에 낑겨질 예상. 통시. 아직은 쓰지 말아요. 근데 조만간 들어올 거야, 보나마나. 그래서 전남 광주 때문에 통합특별시장에 들어오는 거야. 대신 뭐예요? 광역시 중에 이제 6개가 아니라 5개가 되어지는 거고, 그 광주는 전남이랑 합쳐가지고 그냥 통합특별시장 들어갈 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택법은 이미 공포가 됐고 개정된 걸로, 국토계획법은 조문이 많다 보니까 좀 정리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이나, 오늘인데 벌써? 다음 주 말이나 공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아마 들어갈 거야. 나머지 뭐 대구나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도 전남 광주는 이미 됐기 때문에 통합특별시장은 생긴 겁니다, 일단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하고 무슨 뭐 지역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적 행정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근데 그 관할의 정치인들 입장으로 봤을 땐 완전 까땜이죠. 따지고 보면 자리가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의 문제고, 우리 이거는 아시면 돼. 앞으로 들어갈 거니까 앞으로는 특통광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뻘쭘하네 이거. 특통광? 어쨌든 그래요. 바뀌고 될 거야, 보나마나.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필수 문제도 보고 여기 도시관리 계획 봤었어요. 그래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뭘 규제하냐라고 얘기했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16페이지 나와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앞에 있는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과는 달리 뭐다? 일반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관리계획으로 뭐가 위법하게 잘못됐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 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고 언제 효력이 실효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당연히 규정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중요한 건 당의 관리 계획을 주민이 만들어주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물어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제한이 돼요? 제안은 일반 국민의 영향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은 관련된 지자체만 규제하는 거라 일반 주민 관련은 없어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제안할 수는 있나요? 안 되죠. 기본계획도 관리계획의 서울시 내부의 지침일 뿐인 건데 일반 국민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 제기의 문제, 효력의 발생 실효 문제, 계획의 제한의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이 있는 거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있어도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계획의 성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뭐다?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성격이 다르다. 이해가십니까? 왜 이렇게 근데 아침부터 경건해요, 이렇게? 평소에는 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쟁 나가요 오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도시계획 사업 3가지 얘기했고요. 그죠? 용도,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은 요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것 중에서도 강론으로 간다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용 중에서. 그렇죠? 넘기지 마세요. 아직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중심으로 배울 것이고요. 하지만 그 용도 구역 중에서도, 시작. 용도 구역 중에서도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이거든요. 즉 용도 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니다. 그 중에서 완화를 담당하고 있는 용도 구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하고 뭐다? 입체 복합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완화되는 용도구역이다 보니까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선행하여 협복입에 대해서는 먼저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얘를 뭐라 불러?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고 한다. 요번에 37회 기출로 100%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부분 배우고 나서 이제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을 하는데 입안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제한 사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모든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다 제한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봐봐요.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고요. 자유롭게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시작.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고요. 우리를 위한 제한만 가능해요. 여기 16페이지 그림 안에서 우리를 위한 제한이 뭐 있어? 대표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 등, 지구 단위 계획 만드는 것 등,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지정 변경하는 거, 기지산에 오르는 거죠.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이불 보고서 제안합니다. 왜 안 해요?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이불 보고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 대체를 위한 거, 입체 복합구역까지 5가지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서 기 2분 5분의 4 이상 동의를 요하고요. 나머진 뭐다? 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된다는 것이고 동의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말은 매번 얘기하는 거죠.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시작. 기 2분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라고 내용 등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45일에 알려주고 1회 30일 연장 가능하다고 매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대한 입안과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음 페이지에서 기의하여 입안한다고 저번 주에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는 공청회가 들어가지 않는다. 공청회는 형식적 의견 수렴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에게 대놓고 물어보자. 관리계획이니까. 앞에는 뭐였죠? 기본계획은 기공의하여 수립한다였죠. 지금은 기의하여 입안을 한다. 이해가셨죠? 근데 여기서 저번 주에 내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특이한 점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고 관리계획은 국장, 도지사가 만들 수도 있다. 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었어요. 기본계획과 달리. 그리고 오른쪽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기초조사 등을 생략하는 사유 등이 작년 문제이긴 했어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왼쪽 끝에 기초조사해서 의견 청취해가지고 입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작년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왜 생략을 할까요? 이미 다 개발된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환경성 검토, 토지의 적성평가, GH 학성 분석에 대한 부분에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게 시간 낭비인 거예요. 이미 다 개발이 끝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 다 개발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환경성 검토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필요합니까? 토지 적성평가, GH 학성 분석, 그건 처음에 개발할 때 하는 얘기고 이미 다 개발 끝났다면 이미 다 개발 끝난 동네에 무슨 환토지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그런 조사 안 할 수 있다. 왜? 이미 개발 끝난 도심지니까. 나대지가 2%에 미달되니까. 이해갑니까? 근데 작년 기출 3%라고 나왔어요. 야, 살 수가 없다. 3%. 그럼 뭐야? 2% 미달이 아니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유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작년 문제였었어,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작년에 수업하면서 딴 건 됐고 요거 가끔 나와요. 이게 정말 답이었어. 너무 놀랬잖아, 나. 잡혀가는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안 믿네. 그리고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거나 뭐 당해 사업을 해제한다거나 뭐 하죠? 등등등 행위 제한 대체한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초조사는 필요 없다. 근데 너무 별표하지 마셔. 왜? 또 안 나올 거니까. 그렇죠? 한 번 나오고 나면 몇 년은 걸려 이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지금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오후에 기출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오른쪽 계획은 차등 입안을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틀린 줄 알아요. 하나 물어봅시다. 서울시 인구가 몇 명이에요? 대충 1000만. 그죠? 예산 45조예요. 예? 고양시 110만. 예산
대략 4조입니다. 10분의 1쯤 돼요. 서울시로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고양시에서 고양시장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을 보고 완전히 반했어요. 나도 저렇게 똑같이 만들 거야. 그래서 45조짜리 예산을 4조 예산시에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전철 9호선에 뭐 내부 순환도로 해가지고 뭐 등등등 엄청난 길을 계획하고 뭐 정비사업 다 해버리고 예술의 전당 같은 거 똑같이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망할까요? 폭삭 망할까요? 폭삭 망합니다. 그래서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하여서 지자체가 부도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그냥 읽기에는 지자체는 공평하게 차등을 두어 위반하면 아니 된다. 이러면 그래도 맞는 것 같은 거야. 느낌이. 아니야. 차등을 두어서 위반하여야 합니다. 시작. 차등을 두어서 위반하여야 하고, 그리고 조속한 위반을 요한다면, 동그라미. 조속한 위반을 요한다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시작.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뭐 하죠? 함께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관리계획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급해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얘를 만들어. 같이 만드는 게 제일 빠른 거야. 이게 언제 이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동서간으로 KTX를 놨잖아요. 야, 우리 강원도민들의 그 평생 염원이 뭔 줄 알아요? 동서간 KTX였어요. 그렇죠? 수십 년을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마다 뻥을 치더니 못했거든요.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5년 만에 끝났어. 갑자기 그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급하니까 강릉시, 평창시에서 뭐다?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그와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만들 때 함께 만들어 급속시행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자를 맞춘 거죠. 그렇죠? 만약 KTX 없으면 인천공항 들어와가지고 선수들이 평창 가다가 늙어 죽어요. 지쳐가지고. 우린 금메달 많이 따고. 그러면 좋은데. 이거 봐. 평소에 이 정도 무섭거든. 근데 마무리가 필요하잖아,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맞네. 오후반이 시작되니까 이제 힘든 거네. 지쳤어. 얼굴이 나 피곤해라고 써 있어요. 오늘 오후에도 해야 되니?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아직은 본게임 시작 안 됐어요. 이게 시작이야 이제.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잡고 뭐죠? 이게 원래 스케줄이겠거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비는 날 생기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몇 달만 좀 참아요. 3, 4, 5, 6, 7, 8개월 남았네요. 보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우리 보시는 바와 같이 차등 위반은 해야 되고요. 조속이 나오면 함께 위반이에요. 여러분 조속 함께. 조속 함께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 보면 관리계획 결정이 나오죠. 제가 저번 시간에 결정권자는 얘기했죠. 그렇죠?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한다.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직접 결정 가능하다. 요즘은 중요하죠.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직접 결정할 때가 있다. 모이면 지구단위계획, 그 시군의 일부이니까. 게다가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됐을 때 결정할 수 있는데 개정돼서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라고 한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누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이게 반대로 말하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해가셨습니까? 외계들 6월 3일 시행인데 우리는 10월 31일 현재 시행법령이면은 바뀐 걸로 가야 돼요. 6월 3일 시행이니까 바뀐 걸로 가야죠. 알겠습니까? 외계들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통합특별시장도 6월 3일 시행이에요. 바뀐 걸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외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협의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마찬가지 경미하다고 협의심의를 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경미에서 협의심의를 뺄 수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면 협의심의만 빼는 것이 아니라 기초조사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경미하니까
기에 의하여 입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안을 하고, 협심하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왼쪽 밑에 그냥 결정한다는 얘기야. 왼쪽에 목차 읽어봐. 기초조사, 아니 오른쪽 페이지 왼쪽. 기초조사 의견 청취에 입안을 하잖아. 그 기의가 필요 없다는 거야. 생략. 왼쪽 밑에 협의심의 거쳐 결정하잖아. 근데 협의심이 안 하고 그냥 결정한다는 얘기야. 이 얘기는 경미하니까. 이해가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봐봐. 도시지역 축소야. 그냥 도시지역이 축소가 돼서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다. 확대 말고 축소. 도시지역이 축소가 되는 이유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미한 것으로 봐줘서 그냥 주민의 의견 청취도,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기초조사도 필요 없고 협의심의도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지형사정으로 근소한 위치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경미 변경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자주는 안 나와. 가끔가다 문제가 나오는데 한 번 정도만 얘기하는 거야. 기출 문제 있으니까. 그리고 심의할 때도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면 공동심의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면 서울시 일부인데 어쨌든 건물 건축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게 합니다.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는요, 그 교수님들이 주로 도시설계를 전공하신 분들이지 건물 자체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 건물 자체를 아는 분들은 뭐야? 건축위원회 교수님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해라. 모이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 대표적인 게 그래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상 건폐율의 완화 내용을 위한 변경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건물 건축에 대한 부분에 특히나 완화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요한다는 겁니다. 이게 또 작년 기출이었어요. 요것만 얘기했거든. 요게 나와서 딱 그냥 너무 신기하다 형님. 문제가 어려웠거든. 작년에 문제가 안 쉬웠어요. 근데 우리 제 수업 들은 분들은 되게 많이 붙었어요. 공법 때문에 안 된 분이 거의 없어. 물론 여기 작년 들은 분도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과목이 안 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했겠더라고요. 작년에 적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협의심의는 구체적으로 뭐 할 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청했을 때 생략할 수 있는데 주의할 건 요거 주의합시다. 뭐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국가안전보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거 괜히 뭐다 보도 타가지고 주민들 불안하게 하느니 협의심이 빼자. 그렇죠? 왜? 국방 문제로서 민감하니까.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해. 즉 국방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요즘에 뭐 자꾸 전쟁 나가지고 불안하잖아요. 지금요. 일하는 지금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막 던져가지고 폭탄 쏘고 앉았고 지금 막 기름은 터지고 어저께는 태국하고 일본 선박도 표격당했어요. 어저께는. 그렇죠? 오늘은 이라크 800km 앞에 있는 거기도 표격당하고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위에선 지금 긴장하고 있나 봐. 그렇죠? 근데 위에는 뭐 핵이 있으니까 아마 안 던지겠지. 어쨌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다음 거.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시작. 공간 재구조화 계획.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목 좀 돌리고. 기운들 내요.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렇죠? 아직 본 게임도 안 시작했으니까 그만 좀 힘들어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6시인가요? 미친 듯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6시. 이 뭔 좋아야? 딸내미 핸드폰이었어요. 걔는 안 있나요? 나는 잠기가 밝아서 있났죠. 껐어요. 10분 단위로 울려요. 거지 같은 게. 깨웠어요. 너 뭐야? 했더니 그거 안 지웠네. 계속 울려요. 빨리 지워 당장. 그리고 못 잤어요. 그렇죠? 아주 짜증나 죽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간 재구조하게 봐요. 혼자 살아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일단 올해 시험은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전 100%라고 봅니다. 중개사 37회 나와야 됩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완전 중요하다. 일단 봐봐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그러면 어디에 만드냐 이 얘기잖아요. 그걸 뭐 봐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도시관리 계획 내용인가요? 아니라니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아니고 도시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협복입, 즉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선행계획일 뿐이라고. 뭐라고요? 완화하는 용도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선행계획이라고. 남용방지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란 말이 아니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무 내용에 대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볼 땐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음 중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야? 협복입인 건데 주의할 건 입체복합구역은 협복과 함께할 때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협복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얘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뭐야? 이 두 가지인 거야. 따지고 보면. 밑에 봐봅시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는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 지정하고 거기에 계획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입안해야 한다.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대상이 뭔지를 봤더니 도시혁신구역, 도시혁신계획,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계획,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인데 얘는 뭐다?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죠? 함께하는 뭐 1, 2와 함께하는 경우. 그럼 물어볼게요. 시가와 조정구역과 시작 시가와 조정구역과 함께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정하는 경우라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위반해야 한다? X.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과 함께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 정한다고 한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위반해야 한다? X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완화하는 구역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무진장 강화예요. 아무것도 이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의미를 이해하셔야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내 말 이해하셨죠? 그냥 공법을 외운다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의미를 뭔지 이해하고 스토리 이해하고 거기에 앉히면서 반복해 지문을 읽어줘야 돼요. 그럼 뭐예요? 16페이지 관리계 그림을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안 들어가 있고 뭐가 선행계획이고 뭐가 그 앞에 계획인지 뒤에 계획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지역에 만드는 계획인지. 이해가십니까?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럼 봐요. 또 하나. 그러면 입안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나오냐? 봐요. 입안이 이루어질 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를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네가 입안을 하지만 누구도 국장,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는 거야. 바로 앞 페이지 17페이지 봤던 것처럼 왼쪽 중간에. 바로 앞 페이지 17페이지 왼쪽 위 입안권자가 국장, 도일 때가 있잖아. 17. 바로 앞 페이지 왼쪽 중간 위.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가 입안하지만 국장도가 입안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 그걸 준용한다는 얘기야, 이 말은.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국가계에 관련됐다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 말 뜻이 하죠. 여기까지는 준용을 하는데 여기 지나간 평가사 문제였거든요. 다만 여기만 있는 유니크한 내용이 있다. 작년 평가사 문제였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시장 등의 요청에 의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도 있다. 그 키워드가 뭐냐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이거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관할 행정청의 요청에 의해서 국장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특례입니다. 관리 계획엔 이 말이 없어. 이건 여기만 있는 거야.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 특례이기 때문에 사망 내용은 기억해놔야 되고 작년에 평가사에서 바로 문제가 나왔었다. 근데 우리 시험이 작년에 공간 재구조화 계획 문제가 안 나왔다니까. 근데 문제 알려줄게. 37회 중개사. 다음 중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러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중에 이 지문이 껴있을 거예요. 거의 100%.
그렇죠? 이거는 공간재고조화계획만의 국장의 위반 사유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재고조화계획 위반을 하는데, 공간재고조화계획도 관리계획처럼 뭐가 가능하다? 제한이 가능하다. 주민, 이해관계인 포함해서 제한할 수 있으며 45일 내에 알려주고 1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 공간재고조화계획을 입안권자에 제한할 수 있으며, 이거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안건 제출이니까 관리계획처럼 뭐가 필요하다? 공간재고조화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안건 제출이에요. 계획을 만들어 앵겨주면 검토해서 이를 위반한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뭐다? 공간재고조화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해줘라. 그리고 이걸 제한하려면 동의를 받는데 국공유지는 제외된다. 그럴 때 협복은 3분의 2 이상 동의, 입체복합구역은 원래대로 5분의 4 이상 동의. 하지만 이는 모일 때만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거고. 그럼 봐요.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은 함께하는 경우면 공간재고조화계획의 위반 제한도 되고, 그게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의 위반 제한도 가능하구나. 기지산 대입이니까. 입. 이해가셨죠? 하지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은 말이 안 되고, 공간재고조화계획에 대해서만큼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별도로 위반 제한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하지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사유는 아니에요. 이건 공간재고조화계획 위반 제한 사유지. 알겠습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그 얘기들.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아래 내용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공간재고조화계획을 뭐 하자? 우리가 결정하자고 얘기하고, 요 결정과 결정하려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봐요.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공간재고조화계획 결정도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직접.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아까 앞에서 본 거와 다른 점. 대도시시장이나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시군은 없습니다. 왜? 지구단위계획이 공간재고조화계획 내용 자체가 아니거든. 협복인만 계획하는 거잖아. 다른 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해가셨죠? 시도지사, 예외국장. 그리고 그 절차는 협의심의 거쳐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협의 요청 받은 자는 30일 내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근데 도시혁신구역은 신속하게 하라고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은 뭐예요? 신도시의 완화. 그죠?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시가지의 완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시혁신구역은 신속함을 위해서 30일 이내의 의견 제시가 아니라 관계행정기관장은 협의 요청 받았을 때 10일 내에 의견 제시를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룰은 뭐죠? 국장이 결정한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 시도 등의 지자체장이 결정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국룰입니다. 시작. 국장 결정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결정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국룰인데, 오해 말 거는 다만 구역과 계획을 분류해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뭐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게 모여도, 시도 결정이어도.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구역은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완화니까. 그래서 섹터를 잡아주는 구역을 정하는 것만큼은 시도 결정이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완전 중요. 기출각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국장 결정해야 중앙도시계획 심의인데, 이거는 시도 결정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만큼 남용이 무진장 우려가 되는 거야. 섹터를 잡아줄 때. 그러면 도시혁신구역 정하고 거기에 도시혁신 계획을 만든다면 그땐 시도 결정할 땐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심의는 구역이냐 계획이냐 라는 걸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해가셨죠? 시도가 결정하는 구역은 여기는 그냥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는 게 아주 특이한 지문으로서 독특하다. 그래서 꼭 기억 좀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계획과 관련된 거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거의
36회 평가사 문제였고 우리 시험 기출도 예정돼 있다고 100% 확신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국장 권한이면 중앙, 지자체 권한이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데 시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정말 독특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겠죠. 남용될까 봐. 구역 자체의 섹터를 잡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면 언제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은 마찬가지. 근데 여기만 나오는 특례가 한 가지 있다. 뭐? 지형도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단서가 있죠. 도시관리계획에 이게 없어요. 단서가. 근데 여기는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에 따라서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왜?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 없으니까. 다음날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물어봅시다. 언제 지형도면이 필요가 없을까요? 언제? 정답은 알 수 없다. 왜? 조문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지형도면이 필요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시행령심 없어요. 왠지 알아요? 너무 급조했어요.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예상을 하건대 규모가 무진장 작다거나, 그렇죠? 다른 범위로 해서 검토를 했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간주하게 되니까 나중에 만들지 않겠니? 라거나. 이해갑니까? 그런 경우일 때가 필요 없는 경우로 앞으로 시행령이 들어오면 생기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시행령이 없어요. 하지만 법조문만 있는데 어쨌든 지형도면이 필요 없다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후단 부분이 꽤 중요한 기출 파트고요. 그러고 나서 그런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냥 간주한다는 사실.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의 선행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떠라 할렐루야 눈 떠라.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가슴을 내밀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기 뭐야 금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이러는데 나 금요일밖에 안 와요. 난 매주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 보는 순간 느꼈어요. 힘들구나. 특강이 오후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힘들구나. 첫 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좀 있으면 익숙해질 거다.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나도 어저께 하루 종일 수업했어요. 아침에 하고 점심 먹고 오후반 하고 좀 있었다 야간 또 하고. 거긴 야간도 있거든. 거긴 야간이 많아요. 종로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종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구로 들어오면 학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퇴근하고 학원으로 바로 가는 거야. 야간이 많아. 그러니까 이 주거 밀집지, 인구 밀집 이런 데는요 야간이 안 되고 도심진 야간이 잘 돼요. 뒤집어서 퇴근하고 오니까. 그렇다고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필수집은 몇 개 볼게요. 저번 주 몇 번까지 풀었어요? 10. 아이고 돼 있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네. 그러면 16번 봐보세요. 세 지문 다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가 나오면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거를 입안한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매번 제가 얘기하죠. 지문이 나오면 키워드를 일단 잡아야 돼요. 입안. 그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대상을 물어보는 문제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대상. 누가 만들어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일단은 만들죠. 구역을 정하거나 계획을 만들 때.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도시 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 그 다음 복합 용도구역 및 복합용도계획. 그 다음 도시계획설 뭐예요? 입체 복합구역. 근데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구역은 1호, 2호와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난 이게 첫 번째 문제 같아요. 박스에 쳐놓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는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아마 문제의 포인트는 세 번째 속일 겁니다. 보나마나. 세 번째를. 엉뚱하게 만들겠죠. 무슨 뭐 1호, 2호와 함께하는 경우를 뭐 제외한다고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 한정하는 건데 뭔가 세 번째 가지고 오답을 만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요. 박스 쳐져서 기역, 니은, 디귿 나와서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무조건 모두 고르면 안 돼요. 그렇죠? 맞는 걸 모두 골라야 되는 거지 무조건 모두 고르면 안 되거든요. 그거 명심하시고요. 재미없네요. 17번. 그러면 17번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공간 재고조화 계획의 결정이에요. 자, 공간 재고조화 계획 결정. 그럼 누가 할까요? 시도지사가 직접 시군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하고요. 국장이 입안한 공간 재고조화 계획은 국장이 이를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18번 공간 재고조화 계획의 뭐다? 효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도시관리계획처럼 지형도면 고시한 날입니다. 다음날 들어가면 안 되죠. 하지만 지형도면이 뭐하다면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간 재고조화 계획이라는 거의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제가 장담을 하건대 16, 17, 18지문은 100% 나옵니다. 셋 다. 그렇죠? 안 나오면 관둘 거야 진짜. 책임을 지고. 예? 예. 딴 데 가면 되니까 어쨌건 여기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출요문 이따 오후에 볼 겁니다.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쭉 다시 볼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오후의 문제풀이는 기출지문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출지문집을 따로 내요 원래는. 근데 책이 많아지니까 내가 합쳐놓은 거예요 그냥 한 번으로. 그렇죠? 이따 오후에 같이 보고 보면서 요거 본 다음에 36회 기출까지는 얘기해 줄 거예요 오후에. 오후에 1시간 동안 풀 거고요. 넘어가시면 용도 지역이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용도 지역. 일단 봐봐요. 제가 설명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서 16페이지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고 했어요.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여기 세 덩이가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 예상해요? 기억내봐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또 용도 지역에 대한 거, 용도 지구에 대한 거, 용도 구역에 대한 거를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은 주로 남은 시간에 뭘 배우는 거야 이제? 요거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제한받는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러면 이런 용도 지역 지구에 대한 구역에 보다 지정과 그 지정이 이루어졌을 때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오늘 배우는 모습에 대한 것이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 세 가지는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위 제한의 형식은 내용에 사실은 지역, 지구, 구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실 이게. 구분해서 외워줘야 되고요. 실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까지도 오늘은 살짝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평소보다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개업할 때도 아주 기본이 되어주고 중요한 베이스고요.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얘를 알아야 돼요. 개론에 개론 나올 때 나오고요. 중개사 볼 때도 각종 판례 볼 때도 지역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의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돌아오시면 이제 용도 지역부터 볼게요. 용도 지역 작년에 여기서만 2문제가 나왔어요. 이따 오후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만 여기서만 2문제가 나왔다. 그럼 용도 지역은 크게 어떻게 분류돼요? 도관농자. 그렇죠. 굉장히 밝고 경쾌한 풍인데 지금 되게 우울한 풍으로 바뀌었죠.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내. 그리고 관농자를 우리 뭐라 불러요? 관농자를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라고 해요. 그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 그게 관농자. 시작.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 그게 뭐다?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다시 도시지역은 4가지로 분류된다. 주상, 공록, 도시지역. 시작.
이거는 좀 처절한 느낌이에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 내가 안쓰러워요? 지각, 주상, 공록, 도시지역, 녹지지역도 도시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주상공에다가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녹지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녹지는 미개발지이지만 도시라는 거예요. 시작. 녹지는 미개발지이지만 도시지역이니 까먹으면 안 되고요. 서울은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도시 외의 지역이 없어요. 서울시에는. 그래서 서울시는 전체가 도시지역이고 그중에 녹지지역이 50%예요. 이해갑니까? 주거지역이 거의 40%. 나머지 10%도 안 되는 게 공업과 상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외계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는 굉장히 다 소비도시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의 정의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도시지역의 의미는 뭐냐면 적어봐요. 인구, 산업이라는 것이 밀집이 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아, 불러줬구나. 알 리가 없는데. 밀집이 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다. 이게 도시지역이에요. 서울신문은 써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다. 밀집이 예상된다. 이게 도시지역의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다시 우리가 주상공록으로 이제 세분이 되어지는데 이거 완전 중요하죠, 이거.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 그러면 주거지역부터 본다면 작년도에 36회 바로 기출이었고요. 세 가지로 분리됩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시작.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들으면서 외워. 전일준 주거지역. 시작. 전일준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봐봐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게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봐봐요. 내가 얘기하는 거 써봐요. 페이지만 페이지. 143페이지. 살짝 펴보면 143페이지를 써놓고 살짝 펴보면 오른쪽 위에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가 쫙 나와요. 143 오른쪽 맨 위에. 건축법이 뭐가 나오죠? 건축물 용도 분류가 나오죠. 그래서 단독주택 종류 뭐예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아파트 뭐라고 나와?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되면 아파트라고 하는 거야. 외울 땐 단,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라서 용도가 나오면 용도 지역별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건축물의 용도가 143페이지 건축법에 나와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 번 얘기할 건데 페이지를 적어놓고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해야 돼, 이거를. 그렇죠? 그래야지 실제 뭐를 지을 수 있는 없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결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봐봐요. 2종 전용주거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공동주택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의 개수가 5계층 이상 되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고 아파트의 정의는 면적과는 관련이 없어요.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되는 걸 아파트라고 합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동네 댕기다 보면 꼴 같지도 않은 게 아파트란 말을 써요. 왜?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이니까. 이해 가시면 면적 관계 없어요. 아파트는. 그러면 2종 전용주거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용주거에 대한 정의에는 봐요. 이게 나와요. 양호한 보호. 양보. 양호한 보호. 일반 주거는 편리한 조성, 편조. 양보, 편조. 아주 치사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또 바꿔. 아우 정말 거지 같아 진짜. 뭐라고요? 양보, 편조입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는 뭐냐?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 그래서 층수 분류예요.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이고요. 저층의 의미가 바로 4층 이하예요. 뭐라고요? 저층의 의미가 바로 뭐다? 4층 이하. 작년도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 말고 일반 주거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근데 뭐다? 2종 전용 주거는 아파트가 되는데 1종 일반 주거는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문제의 킥입니다. 그렇죠?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의 아파트를 못 짓거든요. 하지만 2종 전용은 아파트를 질 수 있어서 요 주거지역 나올 때 2종 전용과 1종 일반이 킥이다 하는 부분을 잘 좀 격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꼭 물어본다? 쌤 그러면요 1종 일반은 4층 이하인데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은 몇 층이에요? 물어보는데 이건 법령에는 없어요. 그렇죠? 지자체 조례 등등으로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요. 서울시의 조례를 확인하면 중층은 보통 7층 정도를 얘기합니다. 쓰지 마세요. 이건 법령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상으로 10층의 예외, 15층 예외를 주기 때문에 꼭 7층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기본 7층의 예외가 많아요. 서울 조례를 보게 되면. 그럼 중고층은 몇 층이에요? 이것도 서울 조례 봐야 돼. 조례를 보면 과거에는 한강 벨트는 35층을 못 넘게 했었어요. 원래 서울시 조례로. 조례 뭔지 알죠? 졸례가 아니라 조례. 이렇게 해봐. 법. 국회를 통과해요. 법을 시행해요. 대통령이 명령해요. 이게 시행령. 근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위임해 줬어요. 이게 조례. 그럼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한 서울시만의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해요. 졸례 아니고 조례. 법, 령, 조례. 조례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건데 지방의회 의결 통해 가지고 그 지방의회에서 정한 그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조례라고 하는구나. 조례에 위임해 주는 거죠. 법령으로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이해 가셨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보면 중고층이 35층 벨트였는데 한강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뭐죠? 35층을 철폐해주고 50층 넘겨까지 할 수 있어라고 조례를 바꿨어요. 그런데 50층 이상 되면 건축법상 초고층이잖아요. 초고층이 되면 시공비가 따따블이 나옵니다.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이 45에서 49층 사이로만 결론을 내는 걸로 요즘에 계속 지구단위 계획이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통은 1종, 2종 일반 주거인데 이거를 제한을 해요.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제한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합의해서 공원 부지 넓게 제공할 테니까 우리 높게 짓게 해주세요. 50층 짓게 해서 제한을 하는 거야. 그게 지구단위 계획 제한이야. 기지산에 올라지 지구단위 계획. 그 제한을 하는 거야. 이걸 종상향이라고 많이 불러요. 실무에서는. 알았죠? 그게 일반 주거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저층, 중층, 중고층. 그리고 준주거는 뭐예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상업과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걸 준주거. 뭐라고요?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면서 상업과 업무 기능이 보완된 걸 뭐라 한다? 준주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은요. 오른쪽에 순서만 아시면 되는데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걸린 상업지역, 중1, 6은 상업지역.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일반 상업은 일반적인 상업 업무 기능, 유통상업은 유통기능 증진, 근린상업은 근린지역의 일용품 서비스라고 나오기 때문에 중1, 유군의 1, 유군은 안 나와 문제에서. 보나마나 중심상업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는 중심이란 말이 없거든. 기억나죠? 그래서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 확충을 위한 게 중심상업이고 여지없이 작년도에 딱 기출. 이해갑니까?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그래서 중1, 6은 상업적에 대한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업적부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합시다. 세수하시고 오시고.